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뉴스는요. 신당역 살해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와 관련해서 이 수사 관련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이제 어젯밤에 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본래 이 살해 형법상 살인죄 이거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특가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걸로 경찰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복 살인으로 이 수사를 할 경우에는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오후 2시서부터 1시간간에 걸쳐서 서대문에 있는 이 가해자, 하필이면 저하고 또 성씨가 같네요. 참 불행한 일인데요. 자, 우리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가 말이죠. 이 전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택을 수색해서 이 태블릿하고요, 외장 하드 각각 1점씩을 확보를 했고, 또 이 전시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도 압수해서 포렌식 작업을 마쳐서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범행 8시간 전에 집 근처에 있는 ATM에서요, 1,7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바람에 인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1,7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이거는 도주 자금으로 쓸 확률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찰 진술에서는요,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뽑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금까지 뽑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야말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요, 야, 이거 보면은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이 아주 주도면밀한 이 보복 범행이다, 이렇게 지금 이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화장실 앞에서 1시간씩이나 기다렸고, 또 이 흉기도 미리 다 준비해 왔고, 또 이 위생모도요, 일회용 위생모도 썼고, 이런 거는 철저한 계획 범죄가 아니냐,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이제 19일 날, 며칠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19일이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서 이 전시의 신상을 공개할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보복 범죄, 이 스토킹 범죄를 없애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이번에 철저한 수사를 하고,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의 중형에 처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좀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우선 이번 신당동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재명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일 갖다 보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재명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공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자, 이재명 대표가 국빈을 모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르게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정말 아무런 입장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과거에 말이죠, 이재명 본인의 조카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에 칼과 테이프를 준비해가지고 그 여자친구, 그리고 이 모친을 살해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변호인으로 활약을 했어요. 변호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감경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에 관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라면은 이재명이야말로 너무나 매정하고 정치 공학적 계산에만 빠져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말끝마다 민생을 외치는데, 막상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에 대한 이 정치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단 한 줄의 논평도 내지 못하는 거, 이거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공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영빈관 신축,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의 순방 통행, 이러한 현안에 관해서는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무리한 논리를 펴면서 또 이 국민을 살면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는 그 열정,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느냐. 자, 그러면서요, 스토킹 범죄를 비롯해서 고질적인 성범죄, 지하철의 안전, 이러한 진짜 민생 문제 해결에 머리를 좀 맞댈 줄 알아라, 이렇게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을 과연 이재명이가 또 민주당이 얼마만큼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반성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아직도 반성을 하라고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빠져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 이재명이 무슨 소리냐, 당신이야말로 이런 스경범죄에 관해서 그야말로 심신비약을 위해서 변한 경력이 있잖아, 이거 진짜야? 이런 반드시 비판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율 배반적인 그야말로 이 이로란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겠어요? 이게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에 말이죠. 지금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공소장이 전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공개가 됐어요.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가 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이번 사건에 관해서, 신당역 사건에 관해서도 이재명이가 또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이는 이제 대표직을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놓을 게 아니라요, 입장문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죄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은 지금 당단이라도 방탄조끼 다 벗어버리고 사퇴를 하라. 저는 대표를 사퇴하는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게 인간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더군다나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대선에 2번씩이나 나온 그야말로 굉장히 높은 정치인 아니겠어요? 이러한 정치인의 기본 자세가 일단은 지금 나이도 어려요. 이재명이 뭐 63년생입니까? 64년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57, 8세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 5년 후에 출마를 안 하더라도 10년 지나도 60대 중후반밖에 되지 않아요. 자, DJ 대통령은 80이 다 됐어도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기 국회의원을 일단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차기 대선 불출마, 당연히 차기 총선도 불출마해야 되겠죠. 이거를 선언하고 백의종을 하라, 이런 입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사즉생의 원리다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서울시 의원이 또 사고를 쳤어요. 바로 민주당의 이상훈 의원인데 이게 뭐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가해자를 두드리는 듯한 발언을 지난 16일 날 시의회에서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좋아하는데 이 가해자가 이 여성 승무원을 좋아하는데 영문을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할 말입니까? 이렇게 이 시의회 연설에서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더군다나 이 가해자가 말이죠, 서울 시민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이 취업 준비를 했겠느냐. 그래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부모 심령이 어떻겠나. 그러면서요, 그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어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기 딸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서울시 의원으로서의 공감 능력, 그리고 상황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 개탄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상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참 뭐라고 그럴까요?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고 정순한 발언으로 이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 차원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경찰청에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당하고 정순한 언행으로 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줬는데 국민정서에 반하는 망언을 한 이 의원을 갖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원이 과연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냐?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서울시 의원도 여기에 따른 이 명예훼손 죄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제 법의 심판도 받겠지만은요, 서울시 의원직을 이거 내놔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 호소인의 인식 수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원회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게 민주당 시의원, 또 민주당 의원, 이 민주당 의원 중에 또 얼빠진 의원이 하나 두고 있는 게 김의겸이에요. 이 김의겸은 이거 함량 미단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흑석동에 투기했다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대변인직도 그만뒀는데 이 비례대표,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로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요.
비례대표 수도 되지 않았어요. 순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이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 이 순번을 따가지고 됐는데 이게 김부겸의 실체가 아니겠어요? 김부겸이가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도 김부겸을 비판하는 그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결국은 입장문을 내놨어요. 제가 바로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최근에 말이죠. 이 법무부에서 이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안양시 당국하고 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약식을 가진 상황에서 이재정 의원도 현장에 왔어요. 예, 이재정 의원이 이제 안양교도소 관련 지역구 의원이니까 쫙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이 본인의 기획적인 의도로 말하자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자기 주가를 띄우려고 이재정 의원에게 폴더 인사도 하고 이 악수도 먼저 내밀고 그래서 이 본인이 굉장히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역시 이 스타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겁니다. 그런 이 기조로 지금 이제 진보파 유튜브에 나와서 그러니까 김어준의 TV 다스베이다 그다음에 박시영 TV 여기에 나와서요. 지난 13일, 16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장관이 연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정 의원하고 연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 법무부 홈피에 올려서 한 장관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만 스타가 아니라 이 행정부 장관으로서 좀 이런 큰 이 사회적인 이벤트를 하는 데서도 역시 한동훈답다. 이러한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쇼를 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이거 전부 가짜잖아요. 왜냐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재정 장관을 만나서 악수를 한 게 아니라 이건 행사장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하고 인사할 때 악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악수를 청한 것은 이 한동훈 장관이 먼저 청한 게 아니라 이재정 장관이 먼저 청했어요. 이게 동영상에 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이 김의겸은 아예 이번 업무 협약식에 참석도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참석도 안 하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왜냐면은요, 13일 날은 박시영 TV에 나와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16일 날은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나왔고, 연거푸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일, 즉 업무 협약은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시민과 국가 이익만을 보고 민주당 소속 시장과 정치인들과 법무부가 함께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한 것이다. 당시 행사에서도 서로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김의겸이가 뭐라고까지 거짓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윤한홍 의원이 전에 취임식 때 김건희 여사하고 악수하면서 웃어가지고 한번 이 혼쭐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재정 의원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거리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왜냐면은 한동훈 장관하고 만나서 웃으면 안 되겠구나. 사진 찍으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일부러 피했다라고까지 하면서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 간의 공방을 즐기면서 몸값을 띄우는 의도에서 이렇게 이재정 의원한테 접근했다. 이렇게까지 가짜 뉴스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바로 자, 이재명은 이번에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서 한마디 입을 뻥끗 못하고 있고 또 김의겸은 입을 뻥끗하면 거짓말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민주당 의원은 또 입을 뻥끗하면 가해자를 더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 바로 이 민주당 의원들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 결론을 만들고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또 뭐냐?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은 지금 갑자기 말이죠. 영빈관 신축한다. 이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870억 원 들여서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까지 치고 나온 게 민주당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느냐? 이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지금 유언비어 가짜 뉴스까지 지금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야말로 민주당의
집단적 망상에 빠진 건 아니냐. 이런 집단적 망상에 빠져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정쟁은 이제 그만하라. 이런 것까지 정쟁으로 삼으면 되겠느냐. 이걸 정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나라비 천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세금 낭비를 운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다. 그러면서요, 더군다나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조차도 국격에 맞지 않은 최악의 수준하고 지적만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인프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다.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무엇보다도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고 한다면 철회만큼은 쌍수를 두고 환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청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서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 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비로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재명 당대표를 손절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모든 정치 행보를 이재명 제일주의로 하고 있으니까 허구한 날 무리수만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냥 애처로울 따름이다. 이러한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안보 관련 뉴스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키나와에 있는 제5항공함포 연락중대, 영어로 이제 앵글리코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배속된 미 해병 대원들하고 우리 한국 해병 대원들하고 연합훈련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 어제죠. 15일 날, 어제 그제죠. 15일 날 강원도에 필승 사격장에서 연합 이 전술 항공 통제 훈련을 실시했어요. 근데 이 앵글리코라고 하는 이 부대는 말이죠. 사실상 이 최전방에서 이 한반도 유사시에 최전방에 투입돼 가지고 이 함정과 전투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국의 눈 역할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앵글리코 요원들이요. F5, FA-50, 그 다음에 F-15K 이런 전투기에 이 공격 지점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C-130 수송기를 이용해서 공수부대나 물자 이동을 지원하는 훈련도 하는 이런 부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이 앵글리코가 직접 우리 해병대하고 연합훈련을 한 것은, 이 김정은이가 최근에 말이죠. 핵 무력을 법제화하면서 선제 타격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침 말이죠. 워싱턴에서 지난 16일 날 이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열었어요. 이 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양국이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자산과 핵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계 등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해서 확장 어깨를 강화한다. 이런 이 합의를 봤는데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이 앵글리코가 2017년도 해구기가 최고 고조됐을 때 이후 5년 만에 우리 한반도 안에서 직접 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핵 선제 공격 조건까지 명시한 이러한 이 핵 정책을 지금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들고요. 더군다나 내주에는 말이죠. 미 해군 7함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로널드 레이건 이 핵 함대가 우리 해역에 부산에 입항을 합니다. 부산에 입항해서 우리 해군하고 또 연합훈련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도 2017년도 11월 6차 핵실험 이후 미 핵항모 세 척이 동시에 동해를 찾은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로널드 레이건의 다음 주 부산 입항,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시작된 앵글리코와 그리고 한국 해병대의 연합 합동 훈련, 이거를 통해서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인 응징 시그널을 보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 뉴스를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말이죠. 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녁현의 안보정론 이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은요, 이 국가안보 그리고 현 시국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